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생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치열한 소리 전쟁이 있습니다. 판소리 명창 서바이벌 광대전 3탄. 네,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요. 이 판소리 애호가는 물론이고 판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하,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이로구나.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우리 소리의 흥과 신명을 알려줬었습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올해 광대전의 최종 우승자인 김연 명창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연 명창님. 네,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소감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소감이라면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청중평가단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어느 정도던가 우승을 할 것이다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 다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명창들이고 또 광대라 하면은 여러 가지 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야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 아니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니 정말 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한 번도 저는 제가 1등 할 수 있겠다,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예. 다만 첫 무대에 섰을 때 그날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정말 그 햇볕 속에 청중평가단 분들이 꽉 차가지고 예. 그 기다려주는 그 기쁨이 저는 아주 너무 놀랐어요. 황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좋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저는 예. 그냥 모든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만 들고 먹는 격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순간순간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조사를 처음에 해보니까 네. 김연 명창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 8분들한테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서운하겠지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번에 뭐 우승 후보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한 분도 저를 감히 말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속상했습니까? 아니요.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예. 한편으론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예, 예. 내가 그래도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이 있는데, 나를 아직 모르구만. 그 생각에 예. 은연중에 좀 서운한 면도 조금 있었지만, 그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예. 내가 그동안에 못 보여줬던 거, 예.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고 보자. 그렇죠. 내심으로 막 한편으로. 칼을 갈았었을 그럼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이제 소리 대목도 하셨고 또 가요가 참 좋았다. 그거 다녀오신 우리 직원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가요는 그 반주팀하고 같이 하는데요. 예. 같이 해주신 분들이 안태상 선생님 비롯하여 뭐 배유경 선생님, 가야금 25연금 했는데요. 그분들의 정성이고 안태상 선생님이 그 노래가 사실 무거운 노래예요. 예. 거기다가 자기 내 삶. 불납인가요? 네, 제목이? 불납이요. 예. 네. 보셨군요. 거기다가요 제 삶을 넣으라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제 삶을 거기다 멘트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요. 그래서 참 애매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불나비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젊은 날 내가 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도 많았던 그 젊은 시절을 그냥 보내고 나 혼자 어느 순간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나 공부하고 이러기 바빴는데 내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예.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웃을 돌아볼 새가 없었죠. 네. 내 또 다른 나같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예. 그들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살아 돌아보니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민도 많고 그런 이웃들이 보이더이다. 예. 그래서
다 같이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보자고. 네. 그 부분이 참 제가 가슴 절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가사를 이제 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 예. 멘트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이제 쭉 나가요. 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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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이렇게 나가요. 아까운 우리 번님 아들, 딸, 다려가지 마라.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이렇게 나간대요. 저는 지금도 부르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요. 예. 정말 가슴 속에 있는 활화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처음에 네. 예, 출연을 예, 고사를 했잖아요. 요청 받으셨을 때. 그렇죠. 저 너무 왜 고마웠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좋은 그 프로그램인데. 아, 전 그런지 몰랐죠. 솔직한 얘기로. 저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풀어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예를 들면 서바이벌 나가가지고 떨어졌을 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뭐 좀 쉽게 말하면 창피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그런 소견으로 아유 프로그램은 좋지만 제가 거기 나가서 굳이 뭐 그러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절인데 아무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거절은 했죠. 왜냐면 거기 뭐들 넣는다요? 그거 안 나갈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렇게 했지만 실제 거절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 보니까 제가 또 아쉽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저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 저희 반에 배우시는 분들, 연생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선생님들 있잖아요. 광대전 나오라 간뒤 그거 어쩔까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거기 나가세요. 그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교수님의 그 소리를 다 같이 알리고 서로 같이 누리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안 간다 하냐고 막 연수생분들이 열아와 같이 계속 그래요. 그래도 저분들은 이제 저 초보자니까 그런 마음 하겠지. 그러고는 이제 또 그래도 고민을 이제 그런가?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건데 나 같은 소인이 그까짓 거 뭐 하면 뭐 체면 좀 깎이면 어째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그런 찰나에 저희 선생님 동생분이 계셔요. 제 소리를 맨날 공부하고 요새도 공부 다니거든요. 예. 그럴 때 그 선생님 그 이모가 제 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대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마나 좋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모가 그래 이모 나 있잖아 이렇게 광대전 걸라 했는데 나 안 간다겠네. 그랬더니 팔짝 뛰면서 막 가라고 했어요. 뭔 소리냐고. 홍보도 되고 떨어져도 홍보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이모만 믿네. 예. 근데 내가 지금 전화하네. 그 이모 있는 데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저 혹시 멤버가 다 찾나요? 그랬더니 아직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나 다시 나 하면 어쩔까? 그랬더니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나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오히려 안 한다겠다 한 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제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소리꾼이 되었는데 이 소리를 뭐 자존심 그까짓 그런 것이 멋이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한 사람 엄마요, 또 가정주부요, 뭐 일단 1차적인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후회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안 한다 했으면 이런 영광이 나에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도전을 해본다는 것에 저는 또 한 번 저 자신에게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하는 모양이죠. 그럼요. 부담되죠. 이게 뭐냐면 경쟁이잖아요. 예. 사실 대통령상을 받으러 정말 맨날 캐리어 끌고 여기저기 울면서 다니고 떨어지면 맨날 울어요. 가슴속으로 울든 실제 울든. 그러고 다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소리 공부만 하면 되겠다 이런 뒤 또 다시 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엄청나죠. 근데 처음에는 저만 그냥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다른 분들이요.
너무나 열심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니까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네. 나도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그래도 일단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분들도 좀 그런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죠. 다 예. 그러기를 희망하죠. 또. 네,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그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욕심이 또 드러나지. 예, 예. 드러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이렇게 체격에서 오는 그 뭐랄까 이렇게 대담함 그런 것이 같이 했던 아무튼 최고의 무대. 예. 아무튼 이 풍만함에서 줄 수 있는 소리와 뭐 마음과 네, 네. 다 같이 누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이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예.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때 적응하는 능력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예. 오직 소리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잘해서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눴다는 거. 네, 네. 그것이 최고 우승의 어떤 그 코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예. 해요. 서바이벌 무대라고 예. 하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때 그럼 상황에서 떨어졌어도 생존해서 그럼요.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건데 예, 예. 그 사람이 뭐 다른 분들 떨어진 예. 분들보다 소리를 잘한다 뭐 이런 그럼요. 건 떨어지신 아니잖아요. 분들은 훨씬 소리도 잘했고요. 더 훨씬 그랬지만 그 코드를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 예. 예,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죠. 예, 어쨌든 그것도 간에. 뭐 대단한 실력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청중 평가단이 점수 매겨 가지고 예. 그 뭐 서열도 정하고 우승자도 가려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판소리가 대중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예. 청중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때 거기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었는가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기 그런데 예. 탁월한 소리꾼이신데 원래는 의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생각을 소리는요. 하셨다면서요. 예. 그냥 소리는 제가 그냥 좋아서 제 마음으로 이루어야 받았고 원래는 제가 의대를 가서 예. 의사가 돼서 제 고향이 섬이에요. 전라남도 장산도라는 신안 섬인데. 장산도. 예. 예. 섬에서 컸어요.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제가 클 때만 해도 뭐 이런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촉고지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저희 그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그 아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병원만 있으면 요새 말로 말하면 낫을 수 있는 병인데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 뒷날 목포로 나가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가스말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예. 많이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런 게 세균이나 뭐 이렇게 병균들이 퍼져버렸겠죠. 네. 그때 이제 병원에 나가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마가 신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나이 어린 때는 나이에. 뭐 어린 네, 나이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세상에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를 보고 있지. 엄마,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뭐라 될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섬에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근데 소리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소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하면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엄마를 잃은 서름이나 내 안에 있는 서름을 소리로 표출했고요. 그 소리로 내가 위로받았다면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도 또 한 번 위로받고 이 소리를 가지고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소리하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가운데 네. 그 소리를 접했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사실 누구에게나 오면 좋겠지만 예. 저는 처음으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봤던 네. 그 소리의 느낌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18살 때 석촌호수 서울에요. 예.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에 놀러 갔는데 그날 문화재 선생님들의 발표 날이었어요. 네, 네. 근데 박봉술 선생님이시라고 적벽가 문화재신데요. 그분이 나와서 소리를 하는데 소리는 뭔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알아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산전은 홈전하고 저뭐 이렇게 막 샘 목소리를 하는데 그때 제 감정이 이 소리에
딱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군사의 서름 대목인데요. 울면서 그 내 서름을 토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뒤풀이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간 길이 소리길로 접어들었죠. 선생님이 그 많은 문화재 선생님들 앞에서 야가 소리를 배운다는데 배울 수 있을지 어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합격할 건지 노래나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뭔 노래를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구다는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무당들이 하는 노래 막 이런 거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요? 막 넋시로다 넋시로다 넋시로 막 이런 노래. 무관하진 않았네요. 판소리하고 전혀 판소리와 떨어져서 네. 지냈던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 그 동네에는 테레비 같은 게 5학년 때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순 아무데나 해요. 아기가 아파도 하고 뭐 비가 안 와도 하고 막 그러면은 구다는 데는 먹을 것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다 애워져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우고 그것이 나는 구가 가면 구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노래 시킨 게 가요보다는 뭐 넋시로다 넋시로다 넋시로세 이런 거 했겠죠. 네. 아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소리를 듣고는 그러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어정성음을 쓸 줄 아네? 소리하면 성공하겠네. 이제 그때 그래요? 또 거기 계신 다른 박우선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래요. 아유, 저 인물이 좋아서 소리하면 성공하겠어. 그때는 참 이뻤어요. 날씨 지금도 있고. 그곳인데 그때는 18살 때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선 길이 소리길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몸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 직업이지만 소리로 사람의 마음 혹은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또 치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아이고 역시 멋쟁이시구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치료하는 게 요새 세상에 사실 필요한 아주 거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그죠? 고통이 많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오지금은 받고. 뭐 마음 수련 막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전화 이복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길을 못 갔지만 이 길로 사실 소리를 해서 제 소리를 듣고 막 가슴에 울렁거리고 막 울기도 해요. 그 마음을 치료했고 그야말로 그 감동으로 영혼을 한번 울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우리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이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의사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됐네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은 또 후학들 막 양성하고 있고요. 그렇죠. 같이 이제 뭐 양성한다기보다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에 있으니까 그곳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말할 수 있으면 소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어렵게 여겼던 그 소리를 같이 이렇게 뭐 다 같이 처음에는 그냥 말할 때 한번 해보세요. 이 산 저 산 해보세요. 이 산 저 산. 그렇죠. 꽃이 피니. 꽃이 피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요. 이렇게 쉽죠? 쉽지 않아요? 지금은 쉽죠? 네, 지금은 따라서 쉬워요. 하니까 그럼요. 쉬울 수밖에 없죠. 소리는요. 이렇게 구전심수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하는 것이 소리예요. 뭐 따로 지금이야 원체 예술적으로 테크닉을 막 넣고 해갖고 사실 그러겠지만 그냥 즐길 수 있을 만큼 말할 때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후학 양성이라보다 소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람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다 항상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그들과 같이 하고 제가 소리 또 같이 하면 또 좋아해주고 그것이 최고 행복이죠. 앞으로 내가 서 보고 싶은 무대 또 해보고 싶은 역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튼 일단 전통의 소리를 최대한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담아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소리, 정말 우리가 이 사회 현상과 떨어질 수 없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그때그때 소리하고 싶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음계 구조나 음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사만 바꿔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소리를 이 시대의 소리를 하고 싶고요. 서보고 싶은 무대랑 또 그런 무대를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그때는 뭐 1인 극뱅파전, 뭐
또 1인극 심청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혼자 담아낼 수 있게 한 서너 명이라도 앉아서 볼 수 있고 예. 이런 자리 그런 곳에서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때는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네.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내가 배워서 담아놨으니까 나눠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예. 나눔의 미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광대전도 지금 3탄인데 4탄, 5탄, 10탄, 20탄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또 나눔의 그럼요. 다 어떤 같이. 미덕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영향력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후배도 아이고. 있고 또 아니, 동료 다, 명창분들도 계시고. 예, 많이 우리 사실 명창분들한테 예. 부탁하고 싶은 것이 또 있어요. 제가 나와서 우승해서가 아니라요. 전 떨어져서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요. 우리 명창분들도 같이 이런 무대 청중이 들어주지 않은 소리는 나 혼자만의 벽장 안에 갇힌 소리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소리판을 즐겨주시면 해서 광대전 다 같이 사랑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네. 부담이 되더라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우리 그 판소리 발전, 국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프로그램과 함께 하면서 예. 프로그램도 살고 그럼요. 국악도 발전되고 예. 그런 일에 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